갔다 왔어요. 늦은 밤 한 다방에 들이닥친 강도. 여기에 뭐 왔다거나 이랬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르지. 꽝한 줄 모르지. 바닥을 기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웨이브 오리지널 국가수사본부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이곳 바로 강릉입니다. 바닷가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대관령이 맡고 있고 동해안 바다가 또 맡고 있기 때문에 도주할 곳은 여기는 없어요. 미제 없죠. 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종호야, 팀장님들 좀 모이라고 해봐. 팀장들이 모여 중요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타 지역에서 공주수사 요청이 들어온 것인데요. 강에서 아침 8시 차를 타고 원주 강릉 버스를 탑니다. 여기 벌써 도착을 했을 거야, 원주에서. 근데 원주에서 강릉으로 다시 올 거예요. 양평경찰서 다방 종업원 강도 사건이 있는데 그 강도 사건 피의자를 추적을 하다가 원주 쪽에서 강릉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것 같다. 공조수사 요청을 좀 했는데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 바로 전화를 했다. 피의자가 강릉으로 넘어올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형사들이 터미널로 출동합니다. 그 강도가 들어왔다고 친구가 돼서 이제 나가봤는데요. 4시 반쯤에 화장실 갔다 왔어요.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난 곳 양평의 한 다방입니다. 무슨 사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피해자를 협박한 뒤 금고를 털어간 피의자. 훔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가위로 이불을 덮고 가위로 협박한 다음에 빚어서 핸드폰하고 금고통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도주하게 된 거죠. 완벽히 계획한 듯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는데요. 준비가 다 잘 돼 있었어요. 안경, 마스크. 경찰은 상습범으로 추정합니다. 아주 상습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았나. 점점 간이 커지죠. 계속해서 좀 더 대범하고 위험하게 어떤 물건을 강추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잡아야죠. 네, 무조건 잡아야죠. 상의는 똑같잖아. 바지는 갈아입었다는 거죠. 군복 바지로. 쇼핑백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스크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바뀌다 보니까 그 CCTV 나와 있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가지고 유심히 계속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특징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눈에 익혀야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바뀌는 복장에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시를 이용해서 양평역으로 갔고 또 양평역에서 정류장으로 가서 여주 가는 버스를 여주 터미널에서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한 걸 보고 강릉을 통해 그 울진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잘못하면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버스를 계속해서 갈아타며 도주 중인 피의자. 형사들은 조를 나눠 터미널에서 대기하기로 합니다. 표를 보니까 방금 도착할 것도 있고 이미 도착한 것도 있고 네 파트로 나눠서 버스 도착하는 하차 지점에 한 팀, 매표소 내부 수색조 한 팀, 매표소 CCTV 확인하는 팀 한 팀, 연계해서 다른 쪽으로 갈 버스 탈 확률이 있어서 그 버스 승차장 쪽에 한 팀. 공조받은 대로 실제 그 범인이 강릉에 도착했는지, 강릉에 도착했다면 어느 간내로 이동했는지 그걸 확인했어야 했어요. CCTV를 확인하던 중 피의자를 발견합니다. 그만. 수고 없어. 이 친구 왔네. 계속 진행해. 금세 또 옷차림이 바뀌었는데요. 공조받은 범인의 인상착의나 이제 이런 거를 대조해 봤을 때 울진행을 기다리는 범인이 딱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범인이 이미 이제 울진행 버스를 타고 이동한 상황이었죠. 저희가 한 발 늦었었어요. 하지만 피의자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11시 반. 11시 반 차가 몇 시에 도착해요, 울진에? 2시간 걸려요. 2시간. 3명만 빨리 출발하고 동해, 삼척, 울진, 포항, 울산까지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울진, 삼척에서 들리고 동해에서 들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출발해요. 피의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차로 이동해서 추적하기로 하는데요. 이 섰다가 가는 버스니까 직행이 아니고 아마 여기서 빨리 속도를 내서 가면은
중간 지점에서 한번 맞닥뜨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2개 조는 추적을 하고 한 팀은 버스 기사 연락처 확인하고 11시 반이 도착 시간이랑 기사님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쯤 동해에 도착했을 거랍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며 금세 버스를 특정합니다. 강릉에서 울진가는 11시 반차 탑승을 했더라고요. 동해 몇 시 이거 물어봐. 동해가 몇 시예요? 12시 15분, 삼척은 12시 40분, 울진은 13시 35분. 삼척으로 바로 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비상으로는 42분 정도 도착. 그리고 각 위치의 도착 시간을 공유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검거를 진행해 나가는데요. 기사가 먼저 내리면은 기사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안으로서 만날 테니까 그리고 가가 내리면은 내리면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협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의 도착 시간보다 빠르게 삼척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그 차를 발견했을 때는 긴장감이 엄청 이동다. 살짝 봤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하지만 미동도 없는 피해자. 결국 형사들이 잠입하여 검거하기로 합니다. 이 피해자가 흥분하면은 다른 손님들에게 이제 위해를 가할까 봐 승객인 척. 자연스럽게 버스 안에 탑승을 했고 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인상착의를 수취를 했었기 때문에 딱 피해자가 보이더라고요. 강경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피해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나오시죠. 일어나세요 빨리. 이쪽으로 타세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피해자는 의외로 순순히 범행을 자백합니다. 예, 양평에서 거기서 범행한 사실 다 인정하세요? 다방. 여자분 계셨어요 혼자? 그 다방에 자주 가던 다방이에요? 몇번 갔는데. 경찰서로 돌아온 피해자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유를 위협하고 입을 뒤집어 씌우고 본인이 꺼내갔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거 꺼내줬어요? 피해자가 자고 있었어요? 영업하지 않는 걸 문 열고 그냥 들어간 거죠? 영업을 하는 중이었어요? 아니죠? 우린 이거 여자 속옷도 있는데 이거 거기서 가져오신 거예요? 왜 가지고 있어요? 신고하지 말라고? 일단은 그럼 요거는 따로 찍어. 사진 다 찍었어요. 다 찍고 기획품하고 현금하고 여자 속옷도 갖고 온 거잖아. 처음에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한 다방에서 훔쳤다고 보기에는 현금이 다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경찰서에다가 전달해 줬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나머지는 영장돼요. 고생했습니다. 네. 조사 내용을 양평 경찰서에 넘겨주고 피의자를 이송시킵니다. 얼마 뒤 또 다른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형사님들. 불쌍이고요. 그 상의 반팔에 하이킹 바지. 여기 같은데?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모여있는 현장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릉의 한 계곡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폭우가 와서 계곡물이 엄청 불어나 있고 엄청 물살이 거센 상황이었죠. 이제 쉽사리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강원 동해안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강릉에 100mm 넘는 폭우가 폭우로 인해 물이 가득 찬 동해. 집안까지 물이 차올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버지가 계곡에 미끄러져서 빠졌다. 그 휩쓸려 갔다라는 신고였어요. 수색을 했는데 이제 물살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찾지 못했고 계곡에 빠진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실종자가 무슨 색 옷 입었어? 파란색 옷이야? 야, 기주야 일로 와봐.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 계곡을 수색하게 됩니다. 낭터가 어디대? 저 위쪽이래요. 약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데가 여기 엄청 센데 내려가야 돼?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만 물살은 여전히 거세게 밀려오죠. 야, 물살이 세다. 그렇게 물살이 빠르면은 진짜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으면 무사히 구조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뭐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장 크죠. 술을 꽤 많이 드셨어요, 어르신이? 네. 왜 들어간다는 거를 못 들어가고 했는데 세팅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실종자가 발견됩니다. 이쪽으로 와봐, 신 팀장. 여기 현장인가요? 경찰관입니다.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어느 분이 발견하셨죠? 그 하류 쪽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연락이 왔죠. 이제 몸무게도 가벼운 상태다 보니까 어느새 하류까지 이제 도달한 상태였어요. 결국 실종자의 사망이 확인되고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은 충격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누구보다 힘들 가족을 조사해야 하죠. 이제는 그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돼. 그때 상황을 진술을 해줘야 돼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조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범인을 잡는 것보다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곧이어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고 코드 제로에 긴급 출동을 합니다. 주문진 해안가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 이 편의점에서 해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까지만 확인됐거든. 이미 피의자는 도주한 상태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CCTV에는 피의자의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이제 편의점에 허리만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전혀 수상한 낌새 없이 그냥 일반 손님처럼 이제 뭐 맥주나 과자 등을 이제 담아가지고 카운터에 왔어요. 갖고 왔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낌새는 없었는데 직원이 이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머니를 이제 뒤지더니 나오는 거 확인해? 없어요. 이 안에서 없어졌어?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째지. 이게 저쪽으로 가면은 데트라폴타가 있고 이제 낚시하는 데 막혀 있거든요. 여기는 더 이상 못 가고 여기는 이제 없었고 아무도. 그럼 일단은 이 안에 있는 차들 전부 다 혹시 저 블랙박스 못 떴다? 도주한 피의자를 잡기 위해 방향을 잡아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네, 경찰관입니다. 시간대가 너무 한 것 같아요.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했었어요. 그 겨우 뭐 만 얼마밖에 안 되는 걸 흉기를 가지고 뭐 뺏어갔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잃을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형사들이 거의 한 20명 넘게 나와서 수색을 다 했는데 도저히 갈 데가 없을 텐데. 빠져나갈 곳이 없는데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쪽 배 쪽으로 한번 봐. 저희가 일단 해안가 쪽을 수색을 다 하고 해안가에서 바닷가 쪽으로는 더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시내 쪽으로 더 혹시 나오지 않았겠나. 샅샅이 수색을 하던 형사들은 한 가정집을 방문하는데요. 좀 사건 발생이 나면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뭐 CCTV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때마침 그 할머니 집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외진 지역이다 보니 CCTV가 부족한 상황. 가정집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저 아니야? 맞다. 맞아요. 8시 15분. 네, 8시 15분에 여기 주택 앞에 지나갑니다. 이마트 24 방면으로.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고 편의점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찍히지 않은 피의자의 모습. 이 할머니 집 CCTV에서 동선이 나왔으면 이 편의점에도 나와야 되는데 이 편의점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식별을 해가면서 이제 봤거든요. 다시 돌려보던 중 찰나의 순간에 찍힌 피의자를 발견합니다. 아, 저로 건너갔다.
대기 절로 들어갔다. 반대편. 발목이 보이더라고요. 또 글로 들어가는 발목이. 바로 해당 건물로 모인 형사들. 피의자는 높은 가능성으로 이 안에 있는데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안에 무조건 있다. 사람에 대한 동선이 나와서 이제 또 어떤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야, 금방 잡겠다. 그리고 곧이어 발견되는 그의 흔적들. 담배 연기가 나는데? 담배 나는데? 도주도 있어요. 지금 나갔어 지금. 여기. 지금 나갔어 다. 문 열려. 나갔을 때 못 붙어요. 들어. 예전에 수산연구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그때 그 부지에 이제 한 5-6채 건물이 있었어요. 또 이제 열려진 방실도 있다 보니 그 범인이 숨기에는 아주 제격이었죠. 그러나 모든 곳을 수색해도 피의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긴 거 다 열고 확인했어요. 이 건물 안에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은 이 건물 주변으로는 저희 키 높이만한 이제 담벼락이 있었는데 가야죠. 뭐 담을 넘든 뭐 빨리 잡아야지. 결국 건물 바깥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바로 피의자를 찾아냅니다. 찾았어. 위로. 위로. 어차피 지금 본인 긴급 체포돼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아니 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이름만 얘기해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는데요. 저기 살만 찍을 때 먹고 싶은 거 없지로 그냥 가니까 좀 따로 무전한 거 없지? 이름만 말씀해줘. 아유 이거 이틀이 여기 왔는데 이미 호주머니에 칼하고 이걸 다 숨겨놨어요 보니까. 그거 맞아요. 오케이, 압수 다 했어. 양쪽 피의자 저기 양쪽 팔자. 결국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그의 사정을 듣게 되는데요. 칼 들고 들어갔을 때 기억나요? 칼 갖고 갔을 때? 그 이제 물건 감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또 몸은 건강은 안 좋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날도 배가 고파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그때 계속 굶었다는 거야. 끼니를 챙겨주는 형사님. 예, 형님 영무입니다. 네. 드세요. 그 말을 듣는데 아무리 저희가 형사고 범인 관계를 하더라도 배가 고프다는데 합심해서 다 같이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추적을 해서 작은 단서라도 한번 몰면은 놓지 말아야 되고 내 고향을 또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무조건 검거해야 된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건 타서에서 공조가 온 사건이건 관계없이 검거가 필검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고생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긴 하루가 마무리되나 했는데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형사들은 빠르게 출동합니다. 체포 영장에서 체포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손이 없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편 수상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된 CCTV. 그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가 건물 CCTV를 우연히 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주하지 않는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계단 기둥마다 이제 박혀 있는 패킹 그 밑을 뒤지는 모습 그런 거를 보고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가니까. 그리고 또 다른 강도 사건과 사라진 증거. 선생님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다리 밑에 던진 거 혹시 아니래요? 다리까지는 안 갔대요? 50년 동안 살면서 남한테 뭐 피해도 안 끼치고. 진짜 여기 엄청 넓다. 와 미치겠다. 잘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렇지. 되는 건가?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잠깐만. 찾았다. 6화에 이어 다시 한번 수원으로 찾아갑니다. 차량 2대,
현일은 그 퇴직은 2개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체포영장하고 압수영장 사본 교부할 거 미리 준비해. 그 안쪽에 한 2명 정도 잠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같이 동시에 딱 들어갈 때 딸 거거든. 출발하시죠.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 준비를 하는 형사들. 수상했던 모습은 바로 마약 거래 현장이었는데요. 기둥마다 이제 박혀 있는 패킹, 뒤지는 모습 그런 거를 보고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던 거고. 하얀색 가루가 있었던 거죠. 국과수에 보냈더니 필로폰 성분으로 나왔어요. 그 건물에다가 이제 필로폰을 숨겨둔 사람을 차량 번호를 특정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를 했고. 구매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던지기를 해놓은 거고. 판매책을 먼저 검거 후 이제 매수자를 추적해야 합니다.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도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도 이루어집니다. 피의자의 주거지는 원주로 파악되는데요. 외국인 등록상의 주소지는 강원도 원주로 확인이 됐고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환각 증상이 있어서 이제 뭐 망상에 빠진다든지 어떠한 행동을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현석이 필로폰 구분할 수 있어? 생기세요? 니 본 적 있어 없어? 실제로는 안 봤어요. 너 본 적 있어 없어? 남은 거 조금 봤었는데 하얀 가루. 실물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구만. 얼음 알갱이지. 얼음 쉽게 얘기해서 얼음 알갱이 찰게 조자는 얼음 알갱이로 보면 돼. 그래서 필로폰을 아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스. 중국말로는 우리가 빙두라 그러고. 결국 강원도까지 피의자를 검거하러 갑니다. 스티커 좀 뗄게요. 반장님이랑 일단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집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뛰어내릴 수 있는 루트도 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람이 이용하는 차가 있는지 아니면 주로 몇 시에 집에 오는지 조력자 있는지. 마약 범죄 특성상 완벽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검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이제 카센터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외부 CCTV가 그쪽 앞쪽 입구까지 비추더라고요. 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이 찍힌 거야. 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남성과 같이 이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그런 모습이 확인이 돼서. 몇 시에 나가고가 좀 나왔고 차 종류, 이용하는 차 종류. 곧 피의자의 차량이 확인되고 본격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합니다. 올라오면 쫓아낸 대로 와야 돼. 들어오는 시간은 몇 시든가요? 집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5시 정도 되고 5시 근접해 오면 실시간 들어오기 전에 한 10분 전이나 해서 반장님하고 현이는 집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여기서 들어간다 신호를 주면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돼, 대기. 김지훈 반장 조를 한현희 형사하고 이청일. 나머지 이제 저하고 충원이하고 현석이는 집 근처에 있는 그 길 건너편에 그 봉고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재진 놈은 금방 또 형사를 알아보거든요, 이게. 직감적으로. 얘가 우리를 못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딱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피의자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며 각자 위치에서 잠복을 하기로 하는데요. 사부. 마이너스 사부. 여기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곧 피의자의 귀가 시간이 다가옵니다. 용의 차량이 다가오는데요. 저 같은데? 왔어. 현장에 바로 출동하는데 도착했어요. 인부를 내리고. 피의자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조수석에 보니까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요. 밑에 있어요 지금. 조금 이따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옆에 저기 공구 주무기도 차고 있으니까 한 번에 제가 바로 하세요. 자, 올라갑니다.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추격합니다. 아직 안 올라왔어요. 촘촘한 계획으로 한 번에 검거에 성공하는 형사님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 담배 꺼. 그래요.
본인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합니다. 8월 19일 날 2034번 수원 건성구 다세주택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필로폰 구입하려다 뮤스에 그쳤다는 혐의야. 읽었지? 던지게 한 거 찾으러 갔던 거 있죠? 현시함으로 마유 관리와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영장 체포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자 진술 거부권 있고 응?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알았어? 근데 우리 어느 팀 탔어요? 수원 남부경찰서. 핸드폰. 자, 이 핸드폰 지금 놨더니 신체 수색해. 곧이어 신체 수색과 현장 수색이 시작됩니다. 인도로 확인하고. 그럼 우리 갔다 와야 되는데. 하지만 집에서는 약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에어컨 위에 선반 한번 봐봐. 필로폰 하나도 없어? 여기 다 저기 우리가 뒤지기 전에 형사의 추궁에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필로폰 하나도 없어? 그 몇 번이나 했어? 몇 번이나 했어? 한 열 몇 번. 열 몇 번 했어? 많이 했네. 그럼 최고 마지막 투약이 언제야? 5월 달?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야, 너 같이 했던 애가 저기 8월 달에 저기 잡혔는데 너 8월 달에 수원에 왔었잖아. 신분증. 여권랑 챙기고. 다 확인했지? 철수. 필요한 물품을 챙겨 수원으로 이동합니다. 피의자가 우리한테 잡히기 이전에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이거 이미 조사를 받고 나온 게 있어요. 불구속으로.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았고 하더라도 충분히 얘가 여죄가 더 있을 것 같다. 구속영장 일단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고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이미 제출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모발 채취할 거예요. 모발 백수. 곧 조사에 들어갑니다. 소변 모발이랑 휴대폰은 다 됐습니다. 본인이 총 몇 번이나 구입하고 그렇게 투약하고 그랬어요? 여기 한 14번. 디지털 포렌식 의뢰를 해가지고 이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많은 증거와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고 싶다 뭐 여자친구도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표시한 지도 사진 그런 장소 사진을 많이 받았던 것도 확인이 되고 이 사람한테 돈 보낸 거는 전부 다 마약 거래한 거예요? 네. 응? 한테 돈 보낸 거 보면 엄청 많은데 응? 네. 다 승인할게요. 5월 달까지만 그때 구입을 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8월부터 해서 9월 불상자한테 이제 계좌로 계속 많이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다 필로폰 구입한 대금 거래는 맞죠? 네. 그럼 24만 원 보낸 거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0.7 정도, 0.7g. 3개 정도의 계좌가 나왔는데 그 계좌에서 어디로 돈이 흘러나갔는지 그 계좌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요. 백업 계좌라 그러는데 그 백업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게 또 상선이거든요. 끝까지 파야 되죠. 자, 본인 체포영장에서 체포됐는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 변해요. 그래도 한 못 떴다고요. 그래가지고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지. 하지만 피의자는 일반 구매자일 뿐 상선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한 형사들의 노력은 계속되죠. 선생님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50년 동안 살면서 남한테 피해도 안 주지. 그래서 그렇지.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한편 계속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남자.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 중인데요. CCTV 보니까 어떤 남성분이 계속 배회하는 모습이 이제 4시간 전부터 계속 있었고 1층 로비로 들어갈 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입주민 같지 않고. 되게 조용하다가 새벽 한 5시 반쯤인가 5시 좀 넘어서 강도를 당했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새벽에 발생한 강도 사건의 피의자였는데요.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에 누군가 뒤에서 벽돌로 자기를 내리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해서 금품을 이제 가져갔다는 신고였습니다. 공격 부위, 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곳. 이게 정말 진짜 위험한 애구나. 사건 현장과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죠. 피해자가 도주할 때 갈아입으려고 했었던 속옷, 양말 이런 게 나왔었고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됐던 사시미 칼 가방에서는 옷가지와 흉기까지 발견되었는데요. 그리고 라이터, 기름 딱 사시미 칼 보는 순간 찌르려고 살해하려고 가져갔겠다. 그래도 월에 한 700~800 정도 수익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범행의 목적이 단순히 경제적인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었었어요. 벌이가 넉넉해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 상황. 피의자의 진술이 시작됩니다. 오늘 4시 8분쯤에 피해자분 집에 온 적 있죠?
집에 왜 오신 거예요? 대화하고 피해자랑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도둑이라고 소리를 도둑이야? 네. 살려주세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가래를 그러나 이 진술에는 거짓이 가득 묻어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누구였느냐, 얼굴을 봤느냐 이랬더니 얼굴 못 봤다, 누군지 모른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CTV를 분석을 통해서 남자가 엘리베이터하고 현관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남성이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했던 남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8년간 동거를 한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둑으로 오인했다면 나 X야 대화를 좀 하자. 똑바로 벽돌로 폭행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어필하는데요. 앞집에 사람이 살아요. 근데 형사님은 제보로 계획적으로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그런 진술을 일관되게 했어요. 뻔히 증거가 있는데 다 부인하고 조사받는 도중에 졸기도 하고 대답도 회피하고. 손에 칼 보면 본인 손잡이 감아놨죠? 네. 감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뭐 어떤 의의에서 감아놓은 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감아놓은 건 아니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칼에다 푼게 감아놓을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남성이 소지했던 칼까지 수상함을 더하죠. 이런 칼을 사고 칼에다 그렇게 해놓은 거는 다 맞는데 제가 뭐 그 사람을 갖다 그걸 죽이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올 때면 용돈이라고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씩도 줘요. 노름하다가 타이를 뽑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지만 모두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진실되게 말한 건 한 10% 정도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었고 사실대로 말하겠다 뭐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진짜로 그랬는데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든지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라든지 그래서 흘린 눈물은 저는 아니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라진 가방을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그 CCTV에 범행 이후에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그 가방 안에 있던 범행 도구라든지 증거를 인멸했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는 가방을 버린 장소를 알려주는데요. 여기? 예? 거기가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 그 단지인데 재개발이 안 된 쪽도 있고 막 이래요. 아파트도 새로 생기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광활하고 넓었죠. 일단 기억나는 것부터 찍어주세요. 이쪽에서 버린 거 같아요. 어디요? 제가 던진 기억은 없고 그냥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놨냐고. 노란 건 쓰레기차에 던진 게 맞고요. 저 노란 차까지가 아니라 저 아파트까지도. 횡설수설 정확한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길에 뭐 쓰레기차가 서 있었는데 거기 쓰레기차에다가 던졌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그냥 노상에 있는 차들 옆에다가 툭 가면서 그냥 놓듯이 결국 가방은 경찰이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 얘가 버렸다고 주장한 곳에 가방이 없으니까 계속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씨 빨간 가방 어디다 숨기는 거야. 딱 이런 데다 버렸을 것 같은데. 다리까지는 안 갔대요? 아니 이까지는 안 넘어온 거야. 사이사이 섞여 있나 막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는데 피의자 동선은 이제 CCTV 사각지대가 있고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다 풀숲이고 상당히 막막한 상태였어요. 수색 2시간이 경과하고 피의자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공사장이야. 이게 아파트 가기 전에 우측 어딘가에 버렸다는 거야. 아니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했대요? 저 위에까지 걸어가서 거기 앉아서 제가 담배값 버린 것도 거기 아마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지금. 그 순간 주변 CCTV에 포착된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소식. 갈대숲 같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나올 때에는 큰 가방 하나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피의자가 주장한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피의자한테 막 얘기를 했죠. 이까지 와서 시원하게 얘기한다 이러고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뺑뺑이 돌리고 말이야. 상식적으로 길가에 그걸 두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쓰레기차에 버리고 본인이 차 안쪽에 공원까지 빈 공터까지 가는데 뭘. 반대쪽에 왔는데 진짜 여기 엄청 넓다 진짜. 풀숲이랑 웬만한 거 제가 처음에 찝어준 데는 다 뒤져봤는데 없고. 넓은 공터를 일일이 수색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은데요. 쟤랑 노란색 그 플라스틱 재질 하나가 보여서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한번 다시 봤는데 그러나 곧 불에 탄 증거를 찾아냅니다. 이제 피해자 최초의 체포 당시에 가지고 있던 휘발유통이랑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태워버린 것 같아요. 찾으면 다 나오는데. 응? 태웠네. 네, 여기 똑같은 통 하나 있고. 아파트에 자주 나오고 가방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맞아요? 유기한데? 여기에서 여기 불이 태웠어요? 예. 범행 도구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 다 버린 거예요? 범행 도구는 은폐하려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피 묻은 걸 가져갈 수도 숙소에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변명과 거짓말.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를 야구를 올리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제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제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포렌식 후 놀란 사실이 발견됩니다. 범행 한 일주일 전부터 얘가 살인, 그다음에 급소 이런 부분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범행 직전까지도 폐가란 곳을 검색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공격했던 부위가 그 후두부로 그 사람이 급소이었고 피의자를 근거했을 때 사시미 칼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순 강도보다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살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정황상 절대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8일에 살인 사건, 살인 미수, 살인, 수원 살인, 유원 살인, 강남역 살인 맞죠? 본인이 직접 검색하셨던 거. 검색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9월 18일 11시 정각에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11시 58분에 사람 급소 이렇게 검색했어요. 그런 거 검색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걸 검색했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아, 여기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데 그거를 검색했는지. 본인이 가져간 칼이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흉기인 건 알고 있죠? 피해자한테 미해 가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간 거 아니에요? 확인된 증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데 계속 둘러대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그거를 사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살인 미수 부분을 적용을 해서 보냈는데 검사가 저희가 보낸 의견대로 그대로 공소를 제기했더라고요.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 미수로 송치하죠.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니까 절대로 사고 칠 생각하지 마라. 끝까지 간다 형사가 너를 잡으러. 그리고 이번에는 경주를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3팀 의용득경입니다. 예, 과수팀 통보해가지고 가져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신고 내용은 주소하고 사람이 죽었다. 가자.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에 현장으로 향하는 형사님들. 일단 방송 현장 나가봤는데 68년생 남자라 하는데 혼자 살고 있고 감식 먼저 보내 감식을 먼저 보내가지고 약병이나 요새 같은 걸 찾아보고 난 뒤에 이승 찾아가 변사인지 범죄 있는지 그걸 판단하고. 잠시 후 도착한 현장. 과학수사대가 먼저 도착했는데요. 나 68년생. 68년생. 예, 남자고. 여기 혼자 살고 미혼이고. 근데 서방이 문 깨고 들어갔다네. 안녕하세요. 저 기저에서 왔는데 옆집 분 돌아가셔가지고. 예. 집주인 되십니까? 예, 나도 아파가지고. 새들어 산지 얼마 좀? 5년? 2014년도 그때는 엄마가 같이 살았거든요. 엄마랑 얼마 안 살다가. 됐어. 예. 남자의 사망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데요. 나갈 때 과학수사팀도 같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범죄 행위점이 있는지 아니면 뭐 사체에 어떤 뭐 타살 혐의가 있는지 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현금도 그대로 있네. 부패가 많이 된다. 자세는 뭐 바꾼 거 없습니다. 이불 위치만 소방 표시해 주세요. 예, 소방이. 가슴까지만 올라가 있었는데 소방이 사망도 확인하고 현관문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 현압에 보시는 진작도 있고, 그다음에 지갑에 뭐 현금도 14만 원, 54만 원 그대로 있고. 회사는 뭐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집안 내부를 수색한 결과 범행의 흔적은 없었고 독신 남성의 고독사로 파악됐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
그리고 외롭게 오래 안 두시고 했는 게 선생님 잘하신 겁니다. 동료가 심해갖고 직장도 못 다니고 1년에 한 6, 70구 할걸요. 일주일에 사체를 형사들은 거의 한 곳씩 본다고 봐야죠. 여동생 오시나 하던겨? 내려오고 있는겨? 조심. 고독사는 생각보다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짧은 삶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다 영화 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생을 마감할 때 주변에 누가 없었다. 쓸쓸하게 죽었다. 그런 사람들한테 죄인 침해 그냥 가는 사람이 대부분 형사들이지. 여기서 담배 드시죠. 외롭고 막 고독하게 사는데. I know I'm crazy. I know I'm probably out of my 현재와 과거를 모두 품은 경주. 이곳을 담당하는 오늘의 형사님들. 내가 형사를 오래 하긴 오래 했어. 이게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노? so easy to open up my 세계는 mind. 관광 도시고 주말에는 상주 인구 거의 50% 육박하는 관광이 오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송상랑 형사 추적 수사의 1인자였는데 우리 후배 직원들한테 추적 수사를 넘겨주면서 고참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찾고 있는데 송상랑 형사입니다. 우영도 형사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사실 그리워서 동생들도 날 챙기고 대도 단점이 하나 있어. 많이 먹어. 경주경찰서 형사 3팀 우영덕입니다. 형사 3팀 박주원 형사입니다. 대기 만성형 일도 엄청 잘해요. 걔는 거의 얘가 이제 중추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형사 3팀 이우진 형사입니다. 우진 형사는 우리한테는 순수하고 착하고 범죄꾼들한테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에 맞고. 안녕하십니까. 경북 경주경찰서 형사 3팀장 경감 임문규입니다. 호랑이라 불리는 27년차 베테랑 형사 임문규 팀장이 이끄는 형사 3팀이 출동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 중인 형사들. 일단 여기 동천동에 있는 식당입니다. 상가 지역에 있는 식당이고 식당을 주 타겟으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피의자가 주방에서 침입해서 카운터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현금만 채취하는 생활형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열리니까 금고 자체를 들고 나가버립니다. 식당은. 원래 수법이. 금고 안 열리면 무조건 들고 나갑니다. 그동안의 사건으로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서 들고 나가서 주방에서 파손을 하고 현금만 들고 다시 주방 뒷목으로. 그 주방에 이제 현장에 이제 버리고 갔거든. 진주 모르는 줄 아네. 이제 피의자들마다 특성이라고 하죠. 수법 원지를 자료를 다 모아 수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피의자들마다 이제 각 특성이 있습니다. 오전에만 범행하는 피의자, 뭐 오후 아니면 심야 시간대. 모텔만 들어가면 모텔만 들어가고 자전거 멈추고 차트리만 하고 차트리 하다가 집트리는 잘 안 하거든. 최근에 2, 3년, 5년 안에 범행은 식당만 이제 여기서 도주했을 때 저주거리라든지 아니면 신체 피라든지 단체형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과자 중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추적하고 있는 사건은 2020년 6월, 7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경주 관내 식당 침입절도 사건과 또 이제 빈 사무실 침입절도 사건 용의자를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데 위치상 도주로가 상당히 많은 상황. 이마가 이제 마지막 CCTV가 추적이 끊긴 데가 요 동네예요. 요 동네. 여기 도주할 때가 억수 많아요. 놓치면 숨어보면 우리가 찾기 힘들다니까. 이차 뛰어내렸다고. 지금은 수법이 좀 바뀌었는데. 자, 그럼 됐고 뭐 이제 범인 장면 다 봤고 근거 계획은 어떠노? 인근 CCTV를 모두 뒤져 피의자의 반복된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맞지? 맞지? 사라지는 지점이 일정한 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계속 CCTV를 보니까. 마트라든지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식료품을 구입하는 이게 습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아마 빨리 찾아가야 된다.
편의점 업주하고 좀 협조 좀 하자. 신분증 있나? 대상 편의점에 들러 양해를 구하고 피의자가 다녀간 모습을 확인합니다. 어디서 노숙하면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단서가 여기 편의점에 한 번씩 온다는 단서밖에 없어요. 사장님 CCTV 인터넷으로 보시잖아요. 편의점에 왔는 게 확인되고요. 언제 왔던데? 17일 새벽 4시 25분 도시락, 뭐 핫바 뭐 이런 거. 한번 먹을 수 있는 거 있다. 이틀 상가이네. 이틀이 아니고 대중 없어요. 야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움직이는데 낮에도 인기척이나 이런 거 들으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가 잘 다니는 데를 우리가 찾았고 10시부터 안 나와. 8시부터 안 나와. 그럼 지금 가면 되겠다. 지금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창고에. 창고 형님 계시겠습니까? 방에 딱 누르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늦은 시각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앞으로 꺼라. 야, 3일 하면 무조건 온다. 오늘 올 가능성이 많다. 빵 튄 장소에서는 뭐 안전하게 잡아야 된다. 도주하다가 또 그 친구가 교통사고 나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잠복 근무가 시작되죠. 무언가 수상한 움직임의 남성이 등장하는데 아쉽게도 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안 터져 있어. 강소주를 꺼내줘. 비슷하다. 왔어요. 맞죠? 비슷한 거 맞는 거 같아. 아니다. 아닌데 너무 커요. 키가. 그리고 다음 이 남자도 아니었는데요. 결국 시간은 계속 흐르고 매일 밤을 새는 형사들은 피곤해 지쳐갑니다. 편의점에서 우리가 뭐 잠복을 시작했는데 그 박종원 형사가 중간에 뭐라 그랬냐 하면 그 이놈이 훔친 금품이 많으면 좀 더 큰 데 가가지고 그 편의점을 이용한다. 동료 형사의 의견에 다른 편의점을 찾아내고 제가 그 편의점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일단 약간 느낌이 날까? 곧이어 피의자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편의점 들어왔습니다. 위에 편의점? 예. 지금 가요? 몇 번이나 저 동선 다 짰으니까 실수 없도록. 남자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 검거해야 하는 상황. 죽는 날이 오늘이네. 어? 도시락 전자레인지 돌리러. 전자 돌리면 보통 1분 50초 2분 돌리잖아. 도시락을 데우는 사이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부탁 뛰내리지 마라. 또 진짜 보고 도망가 볼라. 저 다 왔다. 됐다. 무사히 현장에 도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맞지? 야, 해봐라. 체포영장. 나가서 안 내려가. 그렇게 붙잡혀 이송되는 피의자. 불 켜고. 야, 거기 숙여. 네가 인간적으로 내가 좀 개인적으로 있고, 에이? 그래 하니까 협조해가지고 마음 딱 틀고, 에이? 야, 니도 저 많이 갔다 와봤잖아. 지나가 있어, 사장님. 지나가 있어. 그런데 이 피의자 뭔가 좀 사람이 부산스러운데요. 그럼? 형사님. 왜? 지금 45시에요, 아까. 그래요. 찌긋찌긋해요, 이제 이게. 저 이때까지 얌전히 경찰서 CCTV 다 돌려보세요.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아이고야. 그냥 다 털어내고요. 진술 중에도 쉬지 않는 말. 이제는 나오면 아까 이 말도 지겨워요. 살다 나오면 또 똑같겠지라고 하겠는데 이제 지겨워. 네가 이런 말을 할 정도 같으면 네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래. 끝내고 싶은데 이거 살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만 생각하네. 씨. 야, 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 네가 제일 지부터 해가 틀어놓고 그 차로 생각하자. 오케이? 야, 흥분하지 마라. 야, 흥분하지 마라. 이상. 흥분을 하니.
다른 데가 아니라 유치장이 최고 힘듭니다. 그 폐쇄가 죄를 저질러 놓고 또 내 얘기만 진짜 쓰레기다. 와 씨발. 죄를 저질러 놓고 요쪽으로 조금만 쪽으로. 대인관계가 어려운 맞아요. 대인기 빚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인기 빚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형사님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일반 사람하고는 대화를 거의 안 해봤어. 그래서 왜 그걸 내가 해주는지 아세요? 여자를 평생 안 사귀어봤잖아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죄는 없어요. 저 한 번도 전과도 없고요. 사귀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 하루하루를요. 그러니까 멍하고요. 형사도 당황스러운 말 많은 피의자. 그 친구만큼 제가 이제 기가 빨린다는 느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없어요. 물 한 잔 마시고. 변호인 저력 받을 거예요? 예? 변호인. 열심히 살아야 돼. 예? 변호인 저력 받을 거예요? 어떻게 돼? 변호인. 어떻게 대답해요? 하도 좀 오래돼가지고. 아니 변호인 지금 선임해가 조사 받을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서에 사인을 하는 엉뚱한 모습까지 참 당황스럽네요. 피의자의 은신처에 수색을 나가고 빈집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열리나? 장나가. 선택하는 나름의 기준도 있었네요. 방 안에 저기 안에도 그 옷장에 가방이 있어요. 전기 들어오나요? 예. 물어보지 않아도 술술 진술하고 오. 선택할 때 두꺼비로 올려보고 너 핸드폰 전이 그거. 그 말한 거 나중에 그거 다 확인해 보세요. 그거 없이 내가 그거 다 뒤져보세요. 그거 중고매장에서 한 거고. 와, 담배 봐. 범행 도구까지 금방 발견합니다. 도라이만 들고 있다 말이야. 수표가 있을 거예요. 수표? 예, 수표가 있어요. 거긴 다 전자제품. 수표 없는데? 되게 크다고. 그 어디가 수표 있네. 200. 100만짜리 주고. 100만짜리 주겠네. 말하기 좋아하는데 그 혼자 어떻게 있었어? 자 얘기했듯이 이제 일부터 집중하자. 조사가 끝나고 이송되는 피의자. 제가 봤고요. 이거 진짜 이걸로 100일 만들어야 돼요. 46일 담배도 끊어보고요. 여기가 법원인가요? 그래 우리는 여보시면 콜다할 때다. 전국 이런 데가 없다. 법원과 경찰청까지 붙어있는 특별한 경찰서. 경주에서의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2023년 3월에 공개된 따끈한 신작 웨이브 오리지널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 100% 리얼 수사 다큐멘터리로 모든 장면이 실제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4시간을 치열하게 그려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를 연출했던 배정원 PD의 첫 OTT 연출작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금 바로 오직 웨이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